최자영이 끔찍한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했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충격적인 정체 전형력, 공원의 나무들 사이로 어둠이 짙게 깔린다. 최자영은 느린 걸음으로 공원을 지나간다. 갑작스레 날카로운 비명이 공기를 가른다. 계단 위에서 한 여성이 남성을 거칠게 밀치고 남성은 비틀거리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쿵, 쿵, 쿵 무거운 충격음이 공원을 메아리친다. 최자영은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바라본다. 떨어진 남성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자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는다. 황기만. 황기찬의 형이 그리고 그를 밀친 여성을 보자. 강세리. 그녀가 증오하는 이름, 딸 제인의 가정을 파괴한 독사 같은 여자, 강세리는 계단 위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는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어 있다. 세리가 고개를 돌리자 최자영과 눈이 마주친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다. 세리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최자영은 한 걸음 다가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내뱉는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하다. 황기만에게 달려간 최자영은 그의 맥박을 확인한다. 미약하지만 아직 살아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한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세리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주저앉는다. 세리는 무릎을 꿇고 최자영의 다리를 붙잡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온다. 최자영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그 미소는 승리자의 그것이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잇는다. 세리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녀는 입을 벌리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결국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건을 받아들인다. 구급대원들이 황기만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동안 세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최자영을 올려다본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미세한 분노가 뒤섞여 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한 장난을 친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뇌는 어제의 사건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공원에서의 끔찍한 장면, 강세리의 범죄, 그리고 그녀가 내건 조건까지.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병원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는 최자영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세리는 입꼬리를 올린다. 그녀의 눈빛은 교활함으로 빛난다. 최자영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뜻밖의 기회였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싹튼다. 만약 최자영이 언젠가 기억을 되찾는다면? 그녀로 인해 모든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다. 세리의 머릿속에서 음흉한 계획이 떠오른다. 최자영을 영원히 침묵시키는 것. 그날 밤 세리는 차 안에 앉아 최자영을 미행한다. 어두운 거리, 인적이 드문 도로. 최자영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세리는 이를 악문다. 그녀의 발이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다. 차는 굉음을 내며 최자영을 향해 돌진한다. 쾅! 무시무시한 충격음과 함께 최자영의 몸이 허공으로 떠오른다. 세리는 재빨리 차를 몰아 도망친다. 거리에는 정적만이 감돈다. 최자영은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다. 과다 출혈. 의사들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그녀의 심장은 멈췄다. 세리는 자신의 범죄가 완벽히 묻혔다고 믿는다. 그녀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쥐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창백하지만 승리의 미소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그 순간 길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모든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몇 시간 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세리의 집 앞을 메운다. 세리는 문이 부서지듯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다.
경찰이 그녀를 포박하며 수갑을 채운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진다. 법정에서 그녀의 범죄는 낱낱이 드러난다. 황기만을 계단에서 밀친 일, 최자영을 차로 치어 살해한 일, 그리고 지호의 출생 비밀까지. 재판관의 무거운 목소리가 법정을 울린다. 강세리는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카메라는 세리의 마지막 모습을 비춘다. 수갑에 묶인 그녀의 손,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텅 빈 눈빛. 그리고 천천히 줌아웃하며 병원에 누워있는 황기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그는 깨어나고 있다. 어둠 속 누군가의 시선이 여전히 이 비극을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 진실은 끝났을까?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까? 카메라는 세리의 마지막 모습을 비춘다. 수갑에 묶인 그녀의 손,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텅 빈 눈빛.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얼룩져 있다. 경찰차의 사이렌이 멀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천천히 줌아웃하며 병원의 중환자실로 시선을 옮긴다. 황기만이 누워있는 침대.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린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간다. 그는 깨어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하다. 어둠 속 누군가의 시선이 여전히 이 비극을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 진실은 끝났을까?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도사리고 있을까? 병원 복도 끝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여성이 서 있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지고 손에는 작은 노트북이 들려 있다. 그녀는 황기만의 병실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린다. 그녀는 제인이다. 하지만 이 제인은 어딘가 낯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띄운다. 그곳에는 오래된 감시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영상 속 강세리와 황기만이 공원 계단에서 다투는 장면. 하지만 영상은 더 이어진다. 세리가 기만을 밀치기 직전 또 다른 그림자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 그림자의 얼굴은 흐릿하지만 익숙한 윤곽을 띠고 있다. 제인의 손이 화면을 멈추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이제 내 차례야. 기찬 후 같은 시각, 황기찬은 어두운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가 쥐어져 있다. 봉투에는 최자영의 필체로 쓰인 이름이 적혀 있다. 기찬에게 편지를 펼치자 떨리는 글씨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온다. 기찬아,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은 거짓이야. 지호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세리는 그저 시작일 뿐이야. 기찬의 손이 떨린다. 그의 눈은 분노와 혼란으로 흔들린다. 그는 편지를 구기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진동한다. 발신자는 익명. 메시지는 단 한 줄이다. 병원으로 와. 기만이 깨어났어. 기찬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인은 이미 황기만의 병실 앞에 서 있다. 그녀는 기찬을 보자 부드럽게 웃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다. 기찬 씨, 기만 씨가 깨어났어요. 이제 진실을 들을 때죠. 기만은 침대에 누운 채 힘겹게 숨을 쉰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온다. 기찬, 세리가 날 밀쳤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제인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기찬의 눈이 커진다. 그는 제인을 돌아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제인은 침착하게 대답한다. 기만 씨가 뭘 잘못 봤나 보죠. 내가 뭘 알겠어요. 세리가 당신 형을 밀쳤고 최자영 씨를 죽였어요. 그게 전부 아니에요. 하지만 기만은 고개를 흔든다. 그의 손이 침대 시트를 꽉 쥔다.
아니야. 제인, 내가 세리에게 그 USB를 줬어. 내가 모든 걸 조종했어.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기차는 제인을 바라보며 한 걸음 물러선다. 제인. 그게 사실이야. 제인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다. 그 웃음은 차갑고 날카롭다. 기찬 씨, 당신은 늘 너무 순진했어요. 세리가 지호의 비밀을 숨겼다고? 그건 내가 세리를 협박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에요. 지호는 정말 당신 아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걸 이용해서 세리를 무너뜨린 거죠.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며 말을 잇는다. 그리고 최자영. 그녀가 기억을 잃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그녀의 약에 손을 댔어요. 그녀가 너무 많은 걸 알았거든요. 기차는 충격으로 말을 잃는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며 떨린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린다. 경찰들이 들이닥친다. 그들의 손에는 또 다른 USB가 들려 있다. 한 형사가 말한다. 황제인, 당신을 최자영 살인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제인의 얼굴이 순간 굳는다. 하지만 그녀는 곧 여유로운 미소를 띈다. 증거. 그 USB는 세리가 조작한 거예요. 내가 뭘 했다는 거죠? 형사는 차갑게 대답한다. 공원의 CCTV에 당신이 최자영의 약을 바꾸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리에게 USB를 건네는 장면도요. 카메라는 제인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그녀의 미소가 천천히 무너진다. 눈동자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다. 기차는 그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제인. 왜 이렇게까지? 제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다. 경찰이 그녀를 연행하는 동안 김하는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킨다. 그의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쥐어져 있다. 메모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다.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카메라는 병원을 벗어나 어두운 공원으로 시선을 옮긴다. 공원의 계단, 그곳에서 바람이 차갑게 불어온다. 멀리서 까마귀가 울고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움직인다. 그 그림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최자영과 또 다른 여성이 웃고 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 하지만 사진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다. 모든 것은 너로부터 시작됐다. 화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깊은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린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원의 계단은 차가운 달빛 아래 을씨년스럽게 빛난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낮은 신음을 낸다. 멀리서 까마귀가 날카롭게 울고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다. 사진 속 젊은 최자영과 미소 짓는 또 다른 여성이 있다. 카메라는 여전히 그 여성의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 사진 뒷면에 쓰인 떨리는 글씨, 모든 것은 너로부터 시작됐다가 희미한 불빛에 반사된다. 그림자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낮게 중얼거린다. 자영 씨, 아직도 날 기억하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깊은 원한이 스며 있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점점 커진다. 다음 날 황기찬은 병원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다. 그의 손에는 최자영의 편지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다. 편지 끝에는 알 수 없는 이름이 적혀 있다. 윤석. 기차는 그 이름을 되뇌며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병실을 바라본다. 황기만은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지만 그의 손가락이 다시 미세하게 움직인다. 기차는 병실로 들어가 그의 손을 잡는다. 형,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윤서라는 여자는 누구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삐걱 열린다.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오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다. 그녀는 기찬을 힐끗 보며 서류를 떨어뜨린다. 서류 사이로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진다. 기찬이 사진을 줍는 순간 그의 숨이 멎는다. 사진 속 여성은 최자영과 함께 웃고 있는 윤서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방금 들어온 간호사와 똑같다. 기찬은 간호사를 노려본다. 당신 누구지? 간호사는 당황한 듯 뒷걸음치지만 곧 미소를 띈다. 황기찬 씨,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전 그냥 간호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걸린 낡은 팔찌는 사진 속 윤서가 차고 있던 것과 동일하다. 기찬은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병실을 빠져나간다. 복도 끝,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기찬은 사진을 손에 쥔 채 혼잣말을 내뱉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같은 시각, 제이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지만 눈빛에는 교활함이 깃들어 있다. 그녀는 벽을 톡톡 두드리며 낮게 웃는다. 모두가 날 속였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아직 진짜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어. 그녀의 말끝에 유치장 복도에서 발소리가 울린다.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의 간방 앞에 멈춘다. 그림자는 작은 종이를 간방 안으로 밀어넣는다.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다. 윤서가 돌아왔다. 제인의 미소가 굳는다. 그녀의 손이 종이를 구기며 떨린다. 카메라는 다시 공원으로 돌아간다. 계단 위, 낡은 사진을 쥔 그림자가 서 있다. 그녀는 사진을 찢으며 바람에 흩뿌린다. 조각난 사진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동안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진다. 이제 시작이야. 화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친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비밀이 깨어나고 있다.